나는 미술에 소질 있는 어린이가 아니었어요, 전혀. 그런데 어떻게 미술대학을 갔냐. 내가 대학을 제일 처음에 봤는데 64년도에 떨어졌어요.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미술을 그림을 잘 그린다는 얘기는 조금 들었거든, 국민학교 때. 근데 그 뭐 피난 시절에 국민학교라는 건 학교도 아니야. 그냥 맨날 노는 거지. 근데 거기서 들은 게 얼핏 생각도 나고, 몇 개월 만에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그 미술대학을 시험을 친 거예요. 그 당시에는 그 반은 추상화가 그때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추상화, 소위 모더니즘 추상 쪽 선생님들도 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, 학생들도 그 영향받아서 이제 추상화를 많이 그렸지. 나도 추상화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얼핏 막 물감을 막 위에다가 화면 위에다 잔뜩 부어가지고 뭐 이렇게 미국의 로스코 뭐 이런 작가들 그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좀 번지기도 하고. 선생님들이 실망스러웠던 거는 미술이 뭔지를, 미술로 앞으로 작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 선생님이 거의 없는 거야. 그게 막 답답하지. 그리고 그때는 시절이 박정희 한일회담서부터 미술령, 학교 아예 폐쇄, 이런 게 8학기 내가 다 있었어, 내가 다닌 동안.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 얼굴 볼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, 선생님들이 또 한 번도 미술이 뭔지 이런 거 가지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. 그때 67년도에 내가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, 그때 창작가 비평이라는 잡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. 인문 잡지. 그 창작가 비평을 그때 읽으면서 예술하고 사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에 막 눈뜨면서, 와, 미술하고 사회라는 게 관계가 있는 거구나. 우리의 삶하고 관계 있는, 그때 처음으로 깨닫고, 이제 미술대학에서 그냥 어영부영 그냥 추상화 뭐 이런 거 내가 생각해도 잘 모를 그림들 막 그려가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래, 뭐 졸업하고 나서 정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, 화가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, 대신에 이제 거기서부터 민중미술의 그 마음속으로는 좀 그런 게 싹이 텄다고 할까, 그런 거지. 파나가 오윤, 그건 내 동기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, 또 한 다리 건너서 최민, 성환경은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,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현실과 발언을 만들자. 79년도 12월 달에 현실과 발언을 결성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창립전을 갖는 걸로 그렇게 계획들이 짜졌는데, 그 현실과 발언이라는 그 명칭이 나도 아주 깜짝 놀라게 너무 신선해가지고, 야, 표현이 아니고 발언한다는데 난 무척 그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서부터 약간 좀 미친 증세가 좀 발동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 정말 거의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또 괴짜들이야. 해마다 한 건 아니고 한 100번 그렇게 했지. 거기서 우리가 신청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건 줄 알았는데, 그때 그 우리들 그림 보고 그 미술관 그 관장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뭐 거의 신고하다시피 해서 갑자기 그 자문
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운영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전부 다 난색을 표하고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서 전시회를 취소시킨 거야. 미술관에서 그걸 취소를 시킨 바람에 우리가 그래도 계속 버티니까 그 아래 그 전기선을 내려버리고 그걸 불을 안 켜줬어.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아는 사람들이 모인 건데 다들 밖에서 초를 사다가 촛불을 들고 그림들을 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봤지. 근데 그걸 촛불 전시회라고 그때 이제 현발 전시회. 그때 이제 중대, 홍대, 뭐 서울대,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좀 색다른 전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와서 본 거야. 이름도 현실과 발언 이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. 대학 학생들한테. 그래서 현발 다음에 중대 나온 사람들이 만드는 그룹이 임술연전, 그 이종구, 뭐 황재영, 송창, 뭐 하여튼 그 임술연 그룹 또 유명하잖아. 좀 사실적인 아주 그 현발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두 번째, 세 번째 전시하는데 임모라는 그 평론가 홍대 출신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렇게 그림 못 그리는 사람들 해가지고 대표적인 걸 나를 꼽았어. 민화에 나오는 개 그림 하나 그린 거하고 무지개 공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공장 굴뚝에 흰 구름이 이렇게 근데 그건 신문지 조각으로 붙이고 개 그림에도 신문지로 이렇게 구름을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붙인 게 있어. 약간 국내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인데 그런 것들 붙여서 무지개 공장 아래서 중생들이 아우성 치는 모습 비슷하게 이렇게 굵은 선으로 그린 것 같아. 근데 내가 여행을 남도 쪽으로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. 기회만 있으면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신경호, 이목상 이런 사람들 목포에 가서 또 원농성 뭐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인홍에서 폐가가 된 폐농에서 빈집들 그걸 참 많이 봤어. 그때 80년대에.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기반이 무너지면 되는가. 우리 삶의 기반이 어쨌든 농촌인데 안타까운 생각으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이제 바로 럭키모노리움이 깔려있는 연립주택에 내가 살았는데 나도 광고를 그걸 보는 순간에 아니 럭키모노리움 화학장판인데 이 화학장판이 어떻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단 말인가 그런 의문이 퍼뜩 들어가지고 자실력도 엄청 떨어지거든. 내가 꼼꼼히 그걸 다 못 그려. 근데 뭐 다른 재주는 없고 그냥 럭키모노리움 광고지에 나온 거실을 갖다가 그냥 좀 대충 그려놓고 거기에 모내기 하는 농부 뒷모습을 딱 그려놓으니까 이게 전혀 다른 풍경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지. 내가 봐도 잘 그린 그림이야. 그 럭키모노리움. 현실과 발언이 한 2, 3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전시만 하지 말고 뭐 현실하고 관계된 그런 활동을 분과를 만들어서 하자. 소위 대중매체들, 대중들한테 어떻게 소통시키는가 하는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좀 영역을 갈라서 대중매체들하고 관계된 벽화에 대한 관심을 막 가지고 있는데 공주대학교에서 공주교도소하고 뭐 관계를 맺고 있어. 교화 이런 위원들을 뽑아서 거의 그 수감된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뭐 얘기도 나누게 하고 유화물감은
조그만 감방 안에 너무 냄새가 지독하니까 아크릴 물감으로 이렇게 해서 몇 번을 가르치는데 뭐 교도소장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또 이 교도소장이라는 사람이 근데 하여튼 그 교수님 그림 아니면은 제자들 가운데 그림도 좋으니까 교도소 안에 장식할 수 있는 그림을 좀 빌려주든가 주든가 해라 자기한테. 그래서 그때 내가 막 벽화에 막 이렇게 꽂혀 있을 텐데 당신은 벽만 해결해 주면은 나머지 들어가는 경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끈하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벽을 제공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밑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시사철로 나눠서 봄, 여름, 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봄에는 이제 그 보리밭이나 논에서 이렇게 농꾼들이 그 논바디를 하러 이제 처음 나갈 때 모습하고 여름에 그 소나무 뭐 이런 거 숲속에 기도하는 소녀가 씨앗 같은 연꽃 같은 그 안에 들어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고 제일 끝에는 그 죄수가 나와서 그 농사 가을 거지를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밑그림으로 해가지고 그걸 그래서 헌납을 한 거지. 그때 그 관장이 임명방 그 내 대학교 때 스승님이 관장을 하신 바람에 거기서 임 관장님이 관장을 하시면서 그 휘트니 비엔나레란 전시를 냈는데 크게 성공을 하셨어. 크게 성공을 하셔놓고 그 다음 전시를 뭘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나나 이용준 같은 사람들이 좀 꼬신 거지 임명환 관장을. 근데 임명환 관장이 그 민중미술 전시회를 하면 분명히 좀 보수적인 화가들 사이에서 문체부 이런 데서 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. 근데 하여튼 이거는 분명히 뭐 현실과 발언 뭐 이런 사람들만의 전시가 아니고 그동안에 한 몇 년 동안 민중미술 이렇게 자라온 거를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보여주시면은 좋은 전시 될 거라고. 그래서 이제 임명방 관장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게 된 거지. 근데 그 전시도 처음으로 미술관 안에서 뭐 소문으로만 듣던 민중미술 15이라는 게 이제 보여진다니까 그때도 관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. 최병수의 걸개 그림 뭐 이런 것들이 막 크게 걸려 있고 볼만했지 그때 전시회가. 농촌마을하고 관계된 88년도 개인전하고 땅의 길, 흙의 길 뭐 이런 거 하면서 농촌마을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전봉준 생가도 가보고 황토현 전적지도 가보고 그 어쩔 수 없이 그 동학하고 관련된 유적지를 많이 답사를 다녔어. 그때 마침 95년도가 94년도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되는 해야. 1894년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거니까. 그런데 그 동학농민혁명을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의 소위 근대사의 획을 걷는 커다란 혁명인데 공주 그 우금티곡이라는데 거기에 뭐 그 동학농민군들이 이렇게 해서 오면서 광군하고 주로 일본군이 설치한 그 기관총에 수없이 많은 그 농민군들이 거기서 뭐 몇만 명이 죽었다는 말도 있고 논두록 같은데 그 유적지가
그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유적지가 공주에도 많아. 그런데 다 답사를 다니면서 이 100주년에 뭔가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정부에서 그때 농민혁명 100주년 여러 가지 행사에 쓰라고 돈이 좀 땡겨 있었는데 몇 천만 원이 그거하고 합쳐서 이제 전시회를 잘 치렀지. 전시회가 서울에서만 열린 게 아니고 전주 쪽으로 가서 또 열리고 그 자료전까지 같이 겸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전시회였어. 말목장터라는 게 동학 그 혁명 유적지야. 거기가 감나무가 큰 감나무가 아직도 있는데 그 밑에 그 혁명군들이 집결했던 장소야. 거기가. 근데 그걸 이제 가상으로 말목장터 감나무 아래는 아직도 동상처럼 어떤 농부가 서 있다. 어째서 말목장터 감나무 아래 아직도 서 있는 고부 봉기에 일어섰던 농부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농민군들이 전부 다 이제 전봉주를 따라서 북진을 하고 떠나갔는데 그 어머니 홀로 어머니 모시고 있는 자기는 따라갈 수가 없어서 매일 나와서 그 감나무 아래서 곡괭이를 지팡이 삼아서 이렇게 해서 떠나간 자기 혁명군을 바라보고 있다가 화석처럼 굳어서 동상이 되었다. 뭐 그런 얘기야. 그럴듯하잖아 얘기가. 그때서부터 이제 얘기에 또 꽂히기 시작한 거야. 전부 다 픽션 만들어낸 얘기야 내가. 내가 공주대학교의 미술교육과에 30년 동안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만들어낸 것도 그 미술교육에서 나온 생각이야. 미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그게 미술사이기도 하고 미학이기도 하고 미술 비평이기도 하고 평론이기도 하고 그런 거야. 이런 데서 많은 얘기를 찾아내서 학생들에 맞는 수준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만 2004년도에 100년의 기억전에 그걸 특히 강조하면서 그 글 쓴 것도 있어. 한번 그 미술이 스스로 이야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그 전시도 했던 거거든. 그것만 좀 제대로 바로잡혀도 많은 사람들이 미술에 많은 이야기가 있구나. 나도 미술을 보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한단 말이야.